얼마 전에 미슐랭 가이드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요직업 요직업 있는 사람들하고 좀 관련 많이 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제가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또 갤러리 쪽 좀 많이 하고 있거든. 저는 다른 같은데 뭐 저한테는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컨설팅을 외부적으로 많이 해주기도 하고, 뭐 또 이야기도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공익적으로 해주는 거죠. 비공익적으로 해줄 때도 있고. 미슐랭 가이드는 따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년 됐고, 이제, 몇 년 됐고, 부산에는 이제 작년 올해 두 번째인데, 미슐랭 가이드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별을 받냐 안 받냐 뭐부터 하는데, 별 3개가 원래 모수가 있었는데, 안성재 알죠? 여러분 유명한 흑백 요리사 나온 그 친구. 안성재 셰프이 그만두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 미슐린 3스타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그 강민구 셰프가 아닌 민글스가 스타를 받았거든요. 그건 뭐,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한국 사람 한식 원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른 나라 한식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사실 그 미슐린 가이드에, 뭐,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 보긴 보는데, 흥미는 많이 잃었어요, 이제는. 너무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는 너무 이상하게 지금 변해 있거든요. 실제로 원래 미슐랭 가이드는 원래 인스펙터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들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산의 미슐랭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인스펙터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산의 한국의 음식을 평가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평가하고 그에 이런 분위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 사람의 어떤 음식에 대한 맛이나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외국에 알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이 아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뭔가를 주무르려고 하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부산편은 내가 올해는 아예 기대를, 작년에 제가 뭐 작년 하는 거 보고 나 진짜 완전 썩었다, 안 되겠다 뭐 그래야 했는데, 올해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작년 이상가는 또 이상한 짓을 또 했더라고, 부산에서. 제가 적어놓은 거죠. 미슐린 가이드가 보여준 문화 침략의 교묘함, 그걸 일종의 문화 침략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어, 미슐린 가이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화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문화의 기준에 맞추란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 미쉐린 가이드 말고 제가 좋아하는 그 하나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 고에미오라고 하는 그 음식 평론가들이 만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프랑스 음식만 합니다. 내가 알기에 프랑스 음식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 세계에는 프랑스 음식, 그리고 라시테 같은 이런 데도 프랑스 음식이나 아니면 레스토랑만 딱 전문적으로 해요. 다른 음식을 손대지 않아요. 특히 고에미오는 프랑스 음식이 아니면은 제가 요즘 잘 모르겠는데, 기조가 안 바뀌었으면 다른 음식은 손 안 대거든요. 오직 프렌치 레스토랑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더 그냥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라고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드 베스트 10 이런 거, 100에서 뽑는 거, 100개 뽑는 거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걔들이 유행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남미를 밀어줬다가, 아니면 또 유럽을 밀어줬다가, 어디를 중국을 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왜냐,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아권의 생각, 그리고 특히 한국에 사는 거 보면, 특히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을 그들의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한국에다가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그 선명성, 그 힘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타이어 가는 그 인형 있잖아. 허연 놈. 허연 인형? 자동차 바퀴 인형? 걔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별점을 먹이고 자기들이 기준을 정하면서 여기 아니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에 한번 가보자. 그냥 가서 그냥 거기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아니면 여기가 미슐랭이니까 좋네. 계속 관심 있어 가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실 저는 일 때문에 원래 미슐랭 이런 거 다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흥미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미슐랭 가이드 저는 외국도 나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사카나 도쿄, 뭐 홍콩, 저는 유럽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안 가봤으면 몰라요. 미국은 뭐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시아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 통하는 데면 제일 좋아요. 중화권. 그럼 말할 수 있으니까. 중국어 하니까 중국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런 데만 가보면 그 납득이 돼요 사실. 저는 중국 요리를 좋아하고 일본 요리를 좋아하니까 특히 중국 요리는 제가 이해하는 요리를 할 줄 알고 저는 뭐 특히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중국 차, 중국 음식, 중국 술 이런 거 중국의 문화에 관련된 이런 거는 내 앞에서 그냥 솔직히 까불지 마라 하거든요.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내 앞에서 입 열지 마라. 큰 곳 그냥 나한테 욕 들어먹는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마카오, 홍콩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런 미슐린 스타들 가보면 납득이 돼요. 미슐린이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를 진짜 깔보구나. 깔보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만들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처음에 미슐린 처음 서울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상한 사찰 음식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미슐랭에 정치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요번에 딱 나온 게 부산의 삐오트라는 데입니다. 작년에도 원스타, 올해도 원스타인데 정말 뭐 그냥 그 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삐오트가 미슐랭 원스타가 되는 거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그 뭐라는 거 자이언치나 엔지오 이런 활동과 관련된 레스토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뭐 팜 투 테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농장에서 뭘 가져오고 그 뭐랄까 자연에서 유기농으로 길러낸 재료를 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하는 농장에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로 가지고 하고 또 뭐 그 안에 소스 같은 것도 그래 만들고 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무조건 내추럴 와인이 그 할 말 많은데 내추럴 와인이 좋은 와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콤부차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레인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강요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연주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 미슐랭이 하는 레스토랑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중적인 사태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도 이번에 그 채식 식당이 그 빌구르망하고 셀렉티드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더 있거든요. 강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음식 문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들. 우리가 체험하고 먹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재단을 해는 거예요. 재단해가지고 이런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너가 알고 있는 기준은 그거 안 돼. 그거 못 써. 우리가 한 기준을 따라. 그게 지금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뭐 3스타, 2스타, 1스타 우리가 정해놓으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정말로 납득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서부터 부산 2년 동안 갔는데 갈수록 서울의 미슐랭 난 밍글스가 개인적으로 밍글스가 3스타의 음식이 되냐 일단 안에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안에 음식 질이나 이런 것도 2스타까지 납득이 돼요. 하지만 3스타에 과연 자질이 있느냐 모수도 사실은 3스타에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스타 줬단 말입니다. 내 라인을 이거 줬다가 그는 문 닫아버리고서 안 하는가 그건데 과연 그 자리가 되냐는 거죠. 뭐 근데 그런데 그를 그렇게 평가를 해버렸잖아요. 부산에도 그런 데 있어요. 뭐 미슐랭 받은 스시집 하나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산에 스시 잘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저기를 주지? 근데 사실은 뒤에 농간이 있거든요.
왜? 미슐랭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인, 기타 등등의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부산도 그게 있었어요. 처음 작년에 될 때. 서울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누구 재단, 누구누구 뭐, 어쩌가 연결해서 그 연관 있는 쪽이 받고, 안 받고, 받고,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미슐랭 가이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요식업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점으로 세팅을 하고 재단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고 자 이렇게 즐기라고 하는 던져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또 와 가잖아요. 미슐랭 갔다 왔다 막 요즘 유튜브 인스타 그런 올리려고 막 갔다 왔다고 미슐랭 갔다 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간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냐? 음식을 맛을 안. 일단 어쨌든 미슐랭 가이드가 음식이 주고 그 위에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 음식 맛을 이해하고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미쉐린이니까 가는 거냐. 그냥 미쉐린이니까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자꾸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그냥 매기는 거잖아요. 미쉐린 2, 3, 2, 1. 그거를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음식 문화와 그걸 존중해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냐, 아니냐?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재단해가지고 그 틀 안에 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에 들기 위해서 음식 스타일도 대한민국 음식,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미슐랭을 받더라? 서울에서 알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음식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모든 레스토랑들이 미쉐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쪽 자꾸 몰리가니까 다른 레스토랑들도 그래 몰리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문화 자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미쉐린 한번 떼어보고 싶고,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스타일을, 유행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 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침략 자체가 얼마나 교묘하냐. 제가 말씀드린 표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자, 미슐랭입니다. 미쉐린입니다. 1, 2, 3. 자, 이거 한번 즐겨보세요. 좋습니다. 이거. 사람들 줄줄이 가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입맛이나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선택지 1번이 바로 미슐랭 3라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유튜브 그냥 썸네일 보니까. 민글스가 미쉐린 받기 일주일 전에 민글스 다녀오다. 제목이 썸네일이 그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지? 이러고 들어. 제목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자, 이게 뭐냐. 그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 다닌다 아닌데, 그냥, 어찌다 한번 간 거예요. 투스타일 때 갔는데, 이제 쓰리스타 됐으니까, 와, 이제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음식 문화 자체가 하나의 깊이 있게 그리고 깊이 있는 음식 그리고 다양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음식 문화가 전체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미쉐린 가이드 아니면 올드스타 500, 100 이거 있거든요. 다 비싼데 어쨌든 미쉐린이라는 얘기다 포커스가 맞춰졌다 보니까 그 별을 한번 따거나 그 빗구르망이나 그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자 보자. 음식을 요리해야 되구나. 사실 그거까지는 컨설턴트 있어요.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사실은. 일본에서 저번에 걸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슐랭을 받으려면, 미쉐린 원스타가 되려고 하면, 미쉐린 스타가 되려고 하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세팅은 그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음식 문화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쉐린 가이드들, 미쉐린의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부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3개가 됐는데 작년에도 3개 했는데 그 2군데 욕 엄청 들어먹었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중에 한 군데는 작년에 안목이라는 한 군데는 원래
망해가던 데인데 미쉐린 그 셀렉티드 그 비구르망 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부산 핫플이 됐어요. 그러니까 뽑기는 부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부산에 놀러 오면 줄을 쫙 서가 있어 그게. 정작 부산 사람들은 어 뭐 부산은 돼지국밥 도시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데가 많겠습니까? 부산의 돼지국밥 어디가 유명하냐고요? 자기 동네 시장통. 그리고 자기 동네마다 동네 반경 한 5분 안에 돼지국밥 잘하는 한 곳이 다 있어요. 진짜. 부산의 밀면도 그렇고. 근데 택도 아닌데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용호동이나 합천국밥은 인정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거기엔 잘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뿐이지 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 되려고 하면 그와 상하는 급들이 부산에 몇 개가 있는데 아예 언급도 없단 말입니다. 택도 이상한데 안목 같은데 진짜 내가 그랬어. 말장난이지만 진짜 미쉐린이 한 놈들 본을 안목 없네. 여기다가 주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이놈들은 밀면을 먹을 줄 모르구나. 돼지국밥을 모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에 와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와서 이 부산 문화 부산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국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국밥을 찾아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자기들이 기준으로 해놓은 것이죠. 서울의 설렁탕집 뽑아낸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용구목 이런 데 오늘 유명한 추어탕집이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들어간 건 알겠는데 서울의 일반 음식점 빅그루만 뽑아내면 진짜 그런 거 많아요. 이놈들이 미슐린 이놈들이 저거 입맛에 맞는 거 저거 입맛에 자기들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레스토랑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 프렌치 레스토랑 은 너가 그래 프렌치니까 이탈리안이니까 너가 서양 애들이니까 너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먹는 다른 일반 음식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재단을 해버리고 자기들이 위의 입장에서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이러고 이렇게 돼야 되라고 걔들이 그냥 재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 침략이라고 하는 거고 교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사람한테 미쉐린 가이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람들한테도 나름 자부심을 주고 거기 가서 음식 먹는 사람들한테도 내 미쉐린 갔다 왔어 이런 거 심어주려고 하고 그것이 교묘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어쨌든 그거 받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으로 갖고 있던 이게 문화 침략이 뭡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와서 볼 때는 부산에 자 외국 애들이 미쉐린을 갖고 와서 봤어. 부산에 미쉐린 이런 가게가 있네. 그 돼지국밥이 부산의 돼지국밥이라고 생각할 거고 할 거잖아요. 부산에 밀면인데 밀면집 하나도 안 넣어주고 냉면집만 세 개. 그 중에 한 군데는 뭐 세 군데를 제가 다 아는 데인데 한 군데는 그 장애도 도대체 여기는 왜 줬지? 딱 그런 거야. 안목하고 똑같은데 단묘기라고. 도대체 여기는 왜 줬지? 부산에 냉면 잘한 데가 냉면 잘한 데 있는데 여기는 왜 줬지? 그러니까 그냥 기준이 얘네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구나. 얘네들이 원하는 이제 작년에 한번 경험해보고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얘들이 원하는 기준이 이거구나.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를 길들여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구나. 이래가 별 하나 뭐 가이드 하나 별 하나 던지면서 밖에 붙이놓은 거 해놓으면서 우리 원하는 데 따라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거야. 너희 이렇게 음식 만들어. 그게 옛날에 그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 침공했던 식민지 지배했던 거 동일한 방식이란 말입니다. 문화적 지배를 이제는 미쉐린 가이드로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 또 음식 하는 애들은 또 뭘 이 받들고 있거든. 미쉐린 받 기분으로 더 와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 그러죠. 참 정말 생각 없다. 미쉐린이 와서 하려고 하면 이 같이 여기에 있는 음식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맞춰가지고 좀 존중하고 맞춰서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얘기는 대한민국은 서울이 이러고 부산 이러니까 이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즐기구나. 아, 그걸 이해하고 존중할 생각 하지 않고 공부할 생각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보고 자기들 볼 때 이게 좀 한마디로 이거 밀어주면 좋겠네. 이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PC나 이런 데 쓰는 것처럼 그 정치적인 그런 이념을 넣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국주의가 그 예전에 아시아나 이런 데 침공했듯이 일본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미쉐린이. 근데 한국은 완전 달라요 지금. 처음에 사실 서울 할 때부터 제가 그 느꼈고 그 얘기 사석에서 많이 했거든요. 제 인스타에 글도 몇 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그냥 제 의견만 필요가는 거죠. 근데 요번에 부산에서 하는 거 딱 보니까 아 도저히 정말 이거는 다르게 들어오구나. 그래서 문화 침략이라고 느낀 겁니다. 실제로 문화 침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다 얘들은 그냥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 족속들은 안 되겠다.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무시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면 이 뭐지?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면 대한민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를 자기들의 이익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려고 하죠. 그냥 그걸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단을 다 해버린 거거든요. 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별의별 짓이 다 당하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힘이 없어 그런 거죠.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쉐린은 계속적으로 더 뭐 빅구르망 몇 개 더 주고 뭐 더 주고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갖고 놀라겠죠. 그래서 몇 년 정도 더 지나면 사람들이 미쉐린을 받는 음식, 미쉐린 가이드들이 좋아하는, 인스펙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 거잖아요. 만들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 서울 레스토랑이 다 그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면 자기들 색깔 내면 뭐, 별 못 받았으니까. 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게 뭡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미쉐린 가이드라는 것들이 전부 그렇게 그냥 또 다른 문화 침략입니다, 이게. 또 다른 문화 침략을 통해 가지고 뭘 서양에 사는 거야. 원래 저거 음식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동해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씁쓸해요. 이번에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봤을 때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또 사고 쳤네. 근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가 하는 것들이 이게 교묘하게 우리 문화를 침략하고 있고 우리 음식 문화를 바꿔놓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들이 다양성을 점점 더 잃어갈 것이다. 지금도 잃어가고 있었고 더 잃어갈 것이다. 그거는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브루망이나 이런 것들 다 빅브루망 이런 데도 올라가고 뭐 하려고 걔들이 다 음식을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들이 다 그걸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아쉬워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어찌 될런지 좀 깝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꿋꿋이 그런데 뭐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식당도 이용해 줘야죠.